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25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무거웠다.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사무실 안은 마동석 본부장의 고함 소리로 인해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직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움츠렸다. 바닥에는 방금 막 인쇄된 따끈따끈한 보고서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그 종이 무덤 앞에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동석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는데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배가 그의 거친 호흡에 맞춰 출렁거렸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다가 굵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삿대질했다. 이봐요 인턴 아줌마,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폰트는 맑은 고딕 11포인트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굴림체 10포인트로 내 눈을 멀게 할 작정이야. 뭐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나이 먹고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밥값은커녕 산소만 축내고 있네. 정말.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서연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줍고 있었다. 헐렁하고 유행 지난 회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생계형 중년 인턴 사원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등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그 보고서는 사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업계 전문가가 혀를 내두를 만큼 예리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동석이 지금 업무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고 만만해 보이는 고령의 여성 인턴인 자신이 그 타깃이 된 것뿐이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지적하신 부분 바로 수정해서 10분 내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하고 정중했다.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하거나 울먹이는 모습을 기대했던 마동석의 얼굴이 일순간 실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위압감에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다. 마동석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정은 무슨 지금 내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당장 탕비실 가서 커피나 타와. 물 온도는 정확히 85도야. 1도라도 틀리면 다시 타오게 할 줄 알라고. 그는 마치 하인을 부리듯 손을 휘저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주변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그의 갑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커피 심부름을 하러 돌아서는 서연의 등 뒤에 대고 마동석은 생각난 듯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커피 타온 다음에는 지하 문석으로 내려가서 5년 전 블루오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정산 내역서 원본을 찾아와. 전산에 없는 누락분이 있을 테니 종이 서류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싸늘해졌다. 지하 문서고는 태양그룹에 잊혀진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양의 서류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곳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수만 건의 서류 더미 속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5년 전 영수증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 안에 퇴근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제발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연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탕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탕비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동석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초라한 인턴 사원이 사실은 태양그룹 강민준 회장의 아내이자 월가에서 신화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전설적인 투자자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 원두를 갈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그룹 내 복지 기금과 건설 자재 비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인 강민준 회장은 내부 감사를 지시하려 했으나 서연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조용히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정황 증거는 바로 이곳 전략기획실의 마동석 본부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동석이 요구한 블루오션 리조트 프로젝트 서류는 서연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자료 중 하나였다. 그는 아마도 서연을 골탕 먹이려고 그 지시를 내렸겠지만 실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었다.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며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마 본부장님 덕분에 수고를 덜었네요. 커피를 마동석의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끝도 없이 늘어선 철제 선반들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며 주저앉았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동석의 심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게으르고 오만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자신의 비리가 담긴 진짜 장부를 폐기하기에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곳에 두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가장 지저분하고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문서구 가장 안쪽에 위치한 파기 예정 문서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폐기 처분 도장이 찍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먼지 쌓인 박스들을 하나둘씩 드러내며 그 뒤편의 공간을 살폈다. 예상대로 박스 더미 뒤쪽 벽면에 교묘하게 가려진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이 정도 보안은 그녀에게 어린아이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머리핀을 빼내어 능숙하게 자물쇠의 핀을 조작했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검은색 바인더에 철저히 봉인된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바인더를 펼쳐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마동석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이중 장부였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과 유령회사를 통해 세탁된 공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고화질로 촬영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했다. 이로써 마동석의 목숨줄은 그녀의 손안에 들어온 셈이었다. 한편 25층 사무실에서는 마동석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부하 직원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봤지? 그렇게 콧대 높은 척 굴더니 지하 창고 보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 아마 지금쯤 먼지 구덩이에서 울고 짜고 있을 거다. 오늘 저녁쯤이면 못 해먹겠다고 사표 쓸 게 뻔해. 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에 직원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췄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그래도 블루오션 거는 너무 오래된 자료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혹시라도 못 찾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동석은 코웃음을 쳤다. 못 찾으면 무능한 거지. 그걸 핑계로 심할서나 쓰게 하면 돼. 어차피 그 아줌마는 내 눈밖에 났어. 적당히 괴롭히다가 내보내는 게 상책이야. 그때였다. 사무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옷에는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그녀의 품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마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고작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난장판 속에서 서류를 찾아왔다고? 서연은 마동석의 책상 앞에 다가와 파일철을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본부장님 지시하신 블루오션 리조트 정산 내역 원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찾으실 것 같아서 당시 하청업체 계약서 사본과 자재 납품 확인서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마동석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다.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다. 먼지투성이었을 원본 서류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인덱스까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계약서 사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우연히 찾은 것일까? 아니면 알고 찾아낸 것일까?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마동석은 짐짓 화를 내며 소리쳤다. 누가 이렇게 멋대로 정리하랬어? 원본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잖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평범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핵심 내용만 추려 요약본을 앞장에 첨부했습니다. 결제하시기 전에 요약본만 훑어보셔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주변 직원들은 놀라움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동석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얼굴이 벌개진 그는 파일을 거칠게 덮어버리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따위 건 됐고 할 일 없으면 오늘 야근이나 해. 내일 아침 회의 때 쓸 인력 구조 조정 기획안 작성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완벽해야 해. 만약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땐 진짜 해고야, 알았어? 인력 구조 조정 기획안은 인사팀에서도 몇 달을 고민하는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였다. 그것을 일개 인턴에게 하룻밤 만에 작성하라는 것은 명백한 징계성 지시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고 서늘하게 빛났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마동석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컴퓨터 전원을 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익숙한 솜씨로 보안 메일 창을 띄웠다. 수신인은 체어맨 K. 그녀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덫을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핍박받는 인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태양그룹을 좀먹는 거학을 처단하기 위한 그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마지막 검토 작업을 마치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뻐근한 목을 천천히 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동석 본부장이 던져준 인력 구조 조정 기획안은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명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비용 구조를 핑계로 마동석의 라인이 아닌 직원들을 축출하려는 살생부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그가 요구한 대로 문서를 작성하되 교묘하게 내용을 비틀어 놓았다. 겉보기에는 마동석의 입맛에 딱 맞는 가혹한 구조조정안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데이터의 근거들은 마동석 본인이 관리하는 부서의 비효율성을 은유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억울하게 해고 대상에 오른 직원들의 성과 지표를 각주에 작게나마 명시하여 훗날 이 문서가 감사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누가 진짜 인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장치해 두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이자 다가올 반격을 위한 포석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마동석이 요란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숙취로 인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휘이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키보드만 두드렸다. 마동석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그는 그녀가 밤새 울며불며 포기했거나 엉터리 보고서를 들고 떨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어이, 인턴. 설마 도망 안 갔어? 기획안은? 다 못했으면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마동석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책상에 다리를 올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제본된 보고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그녀의 피부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옷매무새 또한 단정했다. 지시하신 구조조정 기획안 및 부서별 효율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마동석은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어디 보자. 뭐 대충 흉내나 냈겠지.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그의 손놀림이 점차 느려지더니 이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인력 배치의 문제점, 비용 절감 효과, 예상되는 리스크와 법적 대응 방안까지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것보다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야? 마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일개 아줌마 인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회사 영감과 공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절 검사를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동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트집을 잡고 싶었지만 논리가 너무나 정연해서 흠잡을 곳이 없었다. 오히려 이 보고서대로라면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보였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그는 헛기침을 하며 보고서를 서랍 속에 거칠게 집어넣었다. 뭐, 나쁘지 않네. 형식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손 좀 보면 쓸만하겠어. 그는 뻔뻔하게 그녀의 공로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마동석의 괴롭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연의 유능함은 그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그것도 굴러온 돌 같은 인턴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자극했다. 그는 서연을 내보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오후 회의 시간. 마동석은 칠판에 프랑스 루미에르 코스메틱 독점 유통권 입찰이라고 적었다. 사무실 안에 탄식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태양그룹이 지난 3년간 공들였지만 번번이 실패한 프로젝트였다. 루미에르사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 명품 브랜드였고 그들의 회장인 장폴은 한국 기업들의 수직적인 문화를 싫어해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죽은 프로젝트나 다름없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팀의 사활이 걸린 이 프로젝트,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지. 마동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유능한 한서연 인턴이 한번 맡아보는 게 어때? 아까 보고서 솜씨를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겠지. 직원들은 경악했다. 정직원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인턴에게, 그것도 단 이틀 뒤에 있을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본부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루미에르 측은 아예 미팅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용기를 내어 말렸지만 마동석은 묵살했다. 시끄러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기회를. 만약 이번 건을 성사시키면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과장급 대우를 해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알지, 능력 없는 직원은 우리 배에 태울 수 없어. 마동석은 서연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어때? 자신 없으면 지금 나가도 좋아.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다만 전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전권? 좋아.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안 될 테니까. 마동석은 킬킬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는 확신했다. 이틀 뒤 서연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짐을 싸게 될 것이라고.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루미에르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예상대로 엉망이었다. 기존 담당자들은 루미에르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돈과 규모로만 밀어붙이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장폴 회장은 예술과 철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단순한 이익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이해해줄 파트너를 원했다. 서연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연락처 목록 깊숙한 곳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프랑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로? 번줄, 젠펄. 세이스트 미다스. 안녕하세요, 장폴, 미다스입니다. 서연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오 먼듀. 미다스. 정말 당신입니까? 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장폴 회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과거 월가에서 활동하던 시절 서연은 파산 위기에 몰린 루미에르사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여 그들을 기사회생시킨 은인이었다. 미다스는 당시 그녀가 사용하던 코드네임이었다. 잘 지내셨나요, 장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의 태양그룹에서 잠시 일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 유통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태양그룹이 당신과 관련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당장 계약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서울로 날아갈까요? 아니요, 그렇게 요란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틀 뒤에 있을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제가 보낼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일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담 미다스. 당신의 뜻대로. 통화를 마친 서연은 계단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인맥을 다시 꺼내 쓰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마동석 같은 소인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태양그룹의 자본력이 아닌 루미에르의 브랜드 철학을 한국 시장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을 담았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서연은 완성된 제안서를 들고 출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하지만 마동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가져와. 제안서 말이야. 내가 최종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감히 인턴 따위가 회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는 중요한 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생각은 아니겠지? 마동석은 뻔뻔하게 요구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순순히 USB와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루미에르 측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마동석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내용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건 대박이다. 이 아줌마가 재주 하나는 용하네. 이걸로 내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겠어. 그는 그 자리에서 표지를 뜯어내고 작성자 이름을 전략기획실장 마동석으로 바꾼 새 표지를 끼워 넣었다. 좋아, 내용은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네. 내가 좀 다듬으면 되겠어. 넌 회의 시간에 뒤에 조용히 서 있어. 괜히 나서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질문 들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입도 벙긋하지 마. 오후 2시 대회의실. 강민준 회장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무이사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프랑스 현지의 장폴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동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 마동석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루미에르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마동석은 서연이 만든 자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읽어내려갔다. 화려한 언변과 제스처를 섞어가며 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뒤에 서 있던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 대리와 다른 직원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차분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전무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마 본부장, 정말 훌륭한 기획이군. 루미에르의 철학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놀라워. 그런데 15페이지에 있는 아트 팝업 스토어 예산 산정 방식이 좀 독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로직으로 계산된 건가? 마동석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내용을 달달 외우기만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수식이나 로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산출한.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있던 장 폴 회장이 불어 섞인 영어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미스터 레메이, 당신의 발표는 흥미롭지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군요. 이 제안서 정말 당신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회의실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마동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위기 상황에 몰린 그는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았다. 그는 뒤에 서 있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 이 데이터 정리를 맡긴 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인턴이라 그런지 업무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한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료를 이따위로 준비하면 어떡해?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장폴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장폴 회장님, 방금 지적하신 예산 부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갤러리 대관료와 아티스트 협업 비용을 문화후원비 항목으로 통합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된 엑셀 파일의 시트 3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정확했다. 마동석이 쩔쩔매던 부분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린 것이다. 장폴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 그렇군요. 아주 현명한 접근입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군요. 마동석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감히 인턴 주제에 내 발표에 끼어들어.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인턴이 본부장보다 낫네. 마 본부장은 내용도 모르고 발표한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마동석은 서연을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다. 야, 한서연.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냐?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네가 영어 좀 한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오해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까? 장폴 회장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성공? 웃기지 마.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사실이야. 넌 오늘부로 끝이야. 내가 인사팀에 얘기해서 당장 네 책상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동석은 악을 쓰며 소리치고는 씩씩거리며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마동석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서연이 쳐놓은 더 깊은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오늘 회의실에서의 추태는 모든 임원들에게 각인되었고 그가 서연의 공을 가로채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남편 강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고생했어. 당신이 보낸 녹음 파일과 오늘 회의록 감사팀에 전달했어. 주주총회가 일주일 남았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줘. 서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마동석의 폭주가 심해질수록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혹독해질 것이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동석 본부장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당신의 그 오만한 왕국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에 아침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지난 프레젠테이션 사건 이후 마동석 본부장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마동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블라인드를 내린 채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간간이 들려오는 그의 고성만이 사무실의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한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복사기 옆에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마동석의 동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셨습니다. 그 외침은 사무실 안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평소 예고 없이 부서를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는 강민준 회장의 등장은 그 자체로 비상사태였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마동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다. 그는 급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다들 뭐하고 있어? 책상 정리하고 일하는 척해. 웃어. 분위기 좋게 만들란 말이야. 잠시 후 육중한 강화 유리문이 열리고 강민준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훤칠한 키에 냉철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마동석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굽신거리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무거운 생수통을 교체하느라 낑낑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잠시 머물렀다.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민준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다.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 노력하는 아내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그가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른 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마동석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다 들렀네. 최근 전략기획실에서 진행 중인 루미에르 건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격려차 왔어. 마동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제가 밤낮 없이 직원들을 독려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저 나이 많은 인턴 사원도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느라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마동석은 서연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려 했다. 한서연 씨, 뭐하고 있어? 회장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햄뱅이처럼 느려 터져가지고 생수통 하나 가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나? 그는 민준 앞에서 보란듯이 서연을 질책했다.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은 서연이 들고 있던 생수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어 정수기에 꽂아 넣었다. 본부장, 직원은 회사의 자산이지 하인이 아니네. 인턴이라도 존중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 아닐까? 민준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동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다. 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워낙 교육열이 높다 보니 잠시 실수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지만 마동석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이 떠난 후 마동석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다. 회장에게 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것이다. 게다가 회장이 서연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몹시 거슬렸다.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 루미에르 프로젝트로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입지가 불안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작업을 처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연을 확실한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했다. 오후 3시 마동석은 인터폰으로 서연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묘하게 부드러웠다. 한서연 씨,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서연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마동석은 소파를 권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회장님 앞에서 긴장해서 말이 좀 헛나왔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요? 서연이 물었다. 이건 우리 부서의 기밀 프로젝트인데 외부 컨설팅 업체인 퓨처솔루션과의 계약 건이야. 아주 중요한 건인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자네가 워낙 꼼꼼하고 일 처리가 확실하니까 특별히 맡기는 거야. 마동석은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실 퓨처솔루션은 마동석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였다. 이번에 거액의 회사 자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 자네가 이 지출 결의서와 계약서에 담당자 서명을 하고 재무팀에 넘겨주면 돼. 내가 최종 승인은 이미 시스템상으로 해뒀으니 실무 처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야. 이것만 잘 처리해주면 정규직 전환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지. 마동석은 서연에게 펜을 건넸다. 그의 눈은 탐욕과 기대감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이 서명을 하는 순간 횡령의 1차적인 책임은 서류상 담당자인 그녀에게 덮어 씌워질 것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예상대로였다. 지하 문서고에서 봤던 유령 회사들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계약 내용은 모호했고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마동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멍청한 여자.
네가 내 감옥행 티켓을 대신 끊는 줄도 모르고.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서연은 서류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재무팀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이었다. 그녀는 스캐너를 이용해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원본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사내 ERP 시스템에 접속했다. 마동석이 말한 대로 그가 이미 최종 승인을 걸어놓은 결제 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파일 첨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녀가 업로드한 파일은 방금 서명한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조작하여 이 계약이 마동석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흔적을 심어 놓았다. 또한 그녀는 퓨처솔루션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마동석의 차명 계좌가 연결된 흐름도를 찾아내어 암호화된 파일로 변환한 뒤 결제 문서의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숨겨두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회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사팀의 정밀 포렌식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올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연은 엔터키를 눌러 결제를 상신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동석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오히려 그 함정의 바닥을 뚫어 마동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MG, 남편 강민준이었다. 괜찮아? 아까 당신한테 소리칠 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 자식 멱살을 잡고 싶었어. 서연은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답장을 썼다. 걱정 말아요. 덕분에 더 좋은 증거를 잡았으니까. 쥐새끼가 드디어 꼬리를 밟혔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를 잡을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 옥상 정원에서 잠깐 봐요. 넘겨줄 자료가 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예고하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마동석은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퇴근 준비를 했다. 어이 다들 고생했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 일찍들 들어가 봐. 아, 한서연 씨는 마무리 잘하고 가고. 그는 끝까지 서연을 하대하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짐을 쌌지만 서연은 자리에 남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화면에는 은행 전산망 해킹 툴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동석이 빼돌린 자금이 퓨처 솔루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그 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띵동하는 알림음과 함께 막대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은 입금되자마자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다. 찾았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마동석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마동석은 횡령뿐만 아니라 외화 밀반출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서연은 모든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USB를 뽑았다. 이제 이 USB 하나면 태양그룹의 거물급 임원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사무실이 텅 비고 어둠이 깔리자 서연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옥상 난간에는 강민준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한 곳에 두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다 처리하게 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방식대로 끝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USB 안에 마동석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놈을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어요. 그녀는 USB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은 그것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서연아. 당신 덕분에 회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약속할게. 이 일이 끝나면 2번 다시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 민준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마동석은 교활한 사람이라 최후의 발악을 할지도 몰라요. 내일 저녁 파트너 초청 만찬 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2 사람은 어두운 옥상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태양그룹 본사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부부의 합동작전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내일 밤 화려한 파티장에서 벌어질 진실게임이 마동석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글로벌 파트너 초청 만찬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유명한 그랜드 하류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정재계의 거물들과 해외 투자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다.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회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의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질적이고 초라해 보였다. 마동석 본부장은 자신의 몸에 꽉 끼는 비싼 이탈리아제 턱시도를 입고 연신 땀을 닦아내며 파트너들에게 아부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차기 전무 승진을 확정 지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손짓하며 거만하게 불렀다. 어이 한서연 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와인 좀 따라봐. 서빙하는 직원들이 바쁘잖아. 눈치껏 행동해야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절제된 손놀림은 전문 소믈리에보다 더 능숙했지만 마동석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시중드는 사람의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파트너들 앞에서 으스대며 킬킬거렸다. 이 아줌마가 우리 부서의 명물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열정 하나로 인턴부터 시작했죠. 제가 불쌍해서 걷어줬는데 일머리가 영 없어서 이렇게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마동석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그때 만찬장의 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빈인 골드스틴 투자그룹의 아시아 지사장 제임스 해밀턴이 등장했다. 그는 월가에서 냉철한 사냥꾼이라 불리는 거물로 태양그룹의 해외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었다. 마동석은 하던 말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오 미스터 해밀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동석 본부장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해밀턴의 시선은 마동석을 지나쳐 그의 뒤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는 한서연에게 고정되었다. 해밀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마동석의 손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오마이갓. 설마. 마담한, 당신이 왜 여기에? 해밀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 서연이 주도했던 대규모 M&A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멘토이자 존경하는 투자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녀가 웨이트리스처럼 와인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동석은 당황해서 2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 미스터 해밀턴,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저희 부서 말단 인턴입니다.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식한 아줌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서연을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다. 한서연 씨, 뭐해? 귀한 손님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서 접시나 치워. 서연은 해밀턴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에 검지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눈치 빠른 해밀턴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표정을 수습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마동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실수를 했군요. 하지만 마 본부장님 당신네 회사는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군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마동석은 해밀턴의 뼈있는 농담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멍청하게 웃어 넘겼다. 하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자자,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마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해밀턴을 자리로 안내했다. 하지만 해밀턴은 자리에 앉는 내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틈만 나면 서연 쪽을 신경 쓰고 있었다. 만찬이 무르익어 갈 무렵 마동석은 술에 취해 더욱 방자해졌다. 그는 일부러 서연을 불러 자신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라고 시키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했다. 야, 한서연, 여기 뭐 묻은 것 같은데 좀 닦아봐. 인턴이 상사 신발 관리도 해줘야지 안 그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냅킨으로 그의 구두를 닦는 신호를 했다. 그 순간 연회장 2층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준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쨍하고 깨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수행비서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놔둬라. 내일이면 저놈의 피눈물을 보게 될 테니. 서연은 구두를 닦고 일어서며 마동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본부장님, 구두가 아주 반짝거리네요. 내일 회의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마동석의 술기운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서늘했다. 마동석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서연은 이미 뒤돌아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는 손에 붕대를 감은 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당장 내려가서 그 자식을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붕대 감은 손을 어루만지며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해요, 여보. 오늘의 굴욕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걸음이 될 거예요. 해밀턴도 내 신호를 알아들었으니 내일 이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마동석이 횡령한 자금 내역, 직원들에 대한 갑질 증거, 그리고 오늘 파트너들을 모독한 행위까지 그는 내일 스스로 판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열릴 거야. 마동석은 거기서 자신이 루미에르 프로젝트의 영웅이 되어 승진할 거라고 믿고 있겠지. 민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자리가 놈의 처형대가 될 거야. 당신은 내 옆자리, 즉 회장 부인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줘.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턴 한서연은 오늘 밤으로 끝이에요. 내일은 태양그룹의 안주인이자 투자 전문가로서 그 앞에 설 거예요. 마동석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철저하게 짓밟아 줄게요. 차는 어둠을 뚫고 한남동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일 있을 피해 숙청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시각 마동석은 호텔룸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부하 직원들과 2차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봤지, 그 콧대 높은 해밀턴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 내일이면 나는 전무가 될 거고 그 눈엣가시 같은 인턴녀는 당장 해고야. 그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광소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이미 발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마동석은 말끔한 새 양복을 입고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이 회의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앞에 서 있는 마동석 본부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마동석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지난 분기 우리 전략기획실은 루미에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는 화면에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띄우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사실 그 모든 자료는 한서연이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피와 땀인 양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발표가 중반으로 넘어가자 마동석은 교묘하게 화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부서의 운영 비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실무진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회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 원인으로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 명단의 가장 상단에는 인턴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마동석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특히 최근 채용된 고령의 인턴 사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요한 계약 서류를 분실하거나 오기입하는 등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하려 했으나 그녀의 무능함이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인턴을 포함한 무능력한 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인턴 하나 때문에 수억 원의 손실이라니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한 주주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마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비장하게 대답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 본부장, 자네의 보고는 아주 흥미롭군. 그러니까 자네의 주장은 모든 공은 자네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고 모든 관은 밑바닥 인턴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건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리는 듯했다. 마동석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리더란 배의 키를 잡는 사람입니다. 선원이 노를 잘못 저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팩트에 기반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설마 회장이 일개 인턴을 변호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팩트라. 좋지.
나도 팩트를 아주 좋아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네. 자네가 말한 그 팩트를 검증해 줄 사람이지. 강민준이 손짓하자 대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마동석도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열린 문 사이로 또각또각 하는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등장한 인물은 마동석이 알고 있던 그 초라한 아줌마 인턴이 아니었다. 최고급 화이트 슈트를 몸에 딱 맞게 입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틀어 올린 한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이 정교하게 되어 있었고 눈에는 전날의 뿔테 안경 대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회의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마동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저 옷차림은 뭐지?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야, 한서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던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마동석의 고함을 무시한 채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단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런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가 우리 회사에 있었나? 서연이 강민준 회장의 옆자리까지 다가가자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동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며 서연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아줌마 돌았어? 인턴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 그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가 이 하찮은 존재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입 다물지 못해 마동석 회장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떨어졌다. 마동석은 깜짝 놀라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저 여자가 지금 신성한 이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호소했지만 강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강민준은 서연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 좌중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단순한 인턴이 아닙니다. 제 아내이자 태양그룹의 숨겨진 대주주,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실 미다스 펀드의 실소유주 한서연 이사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사모님? 저 여자가 그 전설적인 투자자 미다스라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동석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지해버린 것 같았다. 아, 아내? 미다스? 아, 아내? 미다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그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은 마동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놀라셨나요, 본부장님? 아니, 이제 전 본부장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줌마 인턴이 바로 당신의 목을 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셨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마동석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타르니를 도맡아 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이건 함정이야. 나를 속였어. 비겁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발악했다. 강민준이 차갑게 대꾸했다. 함정, 자네가 깨끗했다면 내 아내가 인턴으로 들어왔든 청소부로 들어왔든 무슨 상관이었겠나. 자네가 스스로 판 무덤에 자네가 걸어 들어간 것뿐이야. 민주는 직접 의자를 빼내어 서연에게 권했다. 앉아요,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이야. 서연은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핍박받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고 여왕이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동석 씨가 발표하지 않은 진짜 팩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준비해 온 태블릿 PC를 켰고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동석이 발표했던 조작된 그래프가 아니라 서연이 직접 추적하고 분석한 실제 데이터였다. 마동석 씨, 당신은 방금 회사의 손실이 인터넷 실수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3년간 전략기획실에 예비비 50억 원이 퓨처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동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정당한 용역비였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서연은 비웃듯 웃으며 화면을 넘겼다. 컨설팅 비용이요? 재미있네요. 제가 조사해보니 그 퓨처솔루션의 등기 이사는 당신의 처남이고 실소유주는 당신의 아내 명의로 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더군요. 이게 우연일까요? 주주들은 술렁임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뭐야?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가족 주머니를 채웠다는 거야? 저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여기저기서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마동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그의 편은 없었다. 서연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하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가해 허위 매출을 잡게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었죠. 여기 피해 직원들의 증언 영상과 당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있습니다. 서연이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마동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까라면 까,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이 바닥에서 내가 법이야, 알았어? 그 적나라한 갑질의 현장이 생생하게 재생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마동석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끄란 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음해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조작. 당신이 3일 전 나에게 결제를 강요했던 그 퓨처솔루션 계약서 기억나나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파일에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접속해서 승인했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마동석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자신이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켰던 일이 오히려 자신을 칼삼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동석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동석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당신은 사람을 도구로만 봤어. 직급이 낮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겼지. 그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끈 거야. 마동석은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다. 자네의 헌신, 횡령과 갑질이 자네식의 헌신인가? 내 아내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모욕을 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깨닫게 될 거야.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마동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커리어와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여기에는 당신의 비자금 장부뿐만 아니라 당신과 결탁한 하청업체들의 리스트, 그리고 당신이 성상납을 요구했던 정황 증거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겠네요. 그 말과 동시에 회의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독재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마동석 씨, 당신이 나에게 그랬죠? 능력 없는 직원은 배에 태울 수 없다고. 이제 그 말을 당신에게 돌려주죠. 당신 같은 범죄자는 우리 태양그룹이라는 배에 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긴 휴가를 보내게 될 거예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마동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및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마동석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과 민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에 대한 경의였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다독였다. 수고했어, 여보, 완벽했어.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동석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동조하고 묵인했던 세력들, 그리고 아직 숨어있는 공범들을 찾아내어 뿌리 뽑아야만 진정한 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대청소의 시간이에요. 마동석 라인에 줄을 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을 찾아내야 해요. 태양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권한을 줄게. 당신이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니까.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를 신뢰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중심에는 바로 한서연이 있었다. 마동석 본부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직후 대회의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단상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주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사태는 우리 태양그룹이 그동안 얼마나 내부 통제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냈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이자
미다스 펀드의 대표인 한서연 이사가 이 과정을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동석 하나를 구속했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3년 동안이나 회사 내부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를 봐주고 묵인하며 콩고물을 받아먹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려 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마동석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사청탁과 불법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준 고위 임원들의 명단과 그 증거 자료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여기 계신 최 전무님, 그리고 박 상무님. 두 분은 마동석이 올린 허위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승인 도장을 찍어주셨더군요. 그 대가로 마동석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로부터 매달 정기적인 자문료가 입금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마동석이 다 꾸민 일이라고. 증거 있어?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는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그가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명예훼손이라.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이미 두 분의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검찰청 로비에서 대기 중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와 두 임원에게 퇴실을 요구했다. 순식간에 거물급 임원들까지 줄줄이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었지만 동시에 태양그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서연은 남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진짜 전장인 전략기획실로 돌아가 남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겠습니다. 서연은 강민준 회장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는 법무팀 변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전략기획실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이제야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동료들을 핍박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한편 25층 전략기획실은 마동석 본부장의 체포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마동석의 최측근이었던 김 팀장과 이 과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 파쇄기 앞에 서서 무언가를 급하게 갈아엎애고 있었다. 그들은 마동석이 무너진 이상 자신들의 비리도 드러날까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빨리빨리 좀 넣어. 감사팀 들이닥치기 전에 다 없애야 한다고. 김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과장을 다그쳤다. 그들은 평소 마동석의 위세를 등에 업고 서연을 비롯한 힘없는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다. 팀장님, 이거 다 없앤다고 될까요? 혹시라도 백업 파일이 있으면 어쩌죠? 이 과장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자동문이 열리며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그들이 알던 촌스러운 회색 정장의 인턴 아줌마가 아닌 눈부시게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은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도열해 있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김 팀장은 서연을 알아보고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그 옷은 뭐야? 그리고 뒤에 그 사람들은 다 뭐고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은 대꾸도 하지 않고 천천히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파쇄기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두 사람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김 팀장님, 그리고 이 과장님, 참 부지런하시네요. 남들은 다 일손을 놓고 있는데 두 분만 열심히 서류를 없애고 계시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이미 그 서류들의 사본은 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김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가볍게 손짓했고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파쇄기 앞에서 끌어냈다. 서연은 마동석이 쓰던 본부장실이 아닌 사무실 중앙의 빈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태도는 오만해 보였지만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압도적인 지배력이 느껴졌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제 정식 소개가 늦었네요. 서연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저는 오늘부로 전략기획실의 임시 고문이자 구조조정 책임자를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태양그룹 강민준 회장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그럼 그동안 인턴으로 일한 게 다 위장 잠입이었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탄식과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 서연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막말을 했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만 쳐다보았다. 김 팀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회장 부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본부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다. 정말이지 비굴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 물러섰다. 피해자라고요? 마동석이 시켰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른 괴롭힘과 횡령 방조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권력에 기생하여 동료들을 짓밟고 회사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당신이 쓴 법인카드 내역서와 인사 고과 조작 증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두 사람 업무 방해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세요. 그리고 인사팀에 통보해서 즉시 징계 해고 절차 밟도록 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김 팀장과 이 과장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갔지만 사무실의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표정들이었다. 사무실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들의 마음을 읽은 듯 표정을 부드럽게 풀었다. 그녀는 구석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젊은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사원으로 마동석과 김 팀장에게 시달려 늘 울상이었던 직원이었다. 미쓰리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썩은 사과만 골라낼 뿐 상자 속에 있는 건강한 사과들은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짓이 따르느라 그리고 제 정체를 숨기느라 여러분을 속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진짜 전략기획실을 만들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그제야 밝아졌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폭군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리더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그들의 환호에 고개 숙여 답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박수 소리를 뚫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루미에르 프로젝트 때 서연을 도와주려 했던 김대리였다. 그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 이사님 아니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모님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김 대리님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마동석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선언했다. 김 대리님을 오늘부로 전략기획 1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앞으로 저를 도와 이 부서를 정상화하는데 힘써주세요. 사무실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대리의 성실함과 능력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리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야말로 권선징악이자 진정한 사이다였다. 서연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해가 질 무렵 강민준 회장이 전략기획실을 방문했다. 그는 말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분위기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은 회장의 등장에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퇴근할 시간이야,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요? 그럼 거절할 수 없죠. 두 사람은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서연은 마동석의 이름패가 떼어진 텅 빈 본부장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그녀와 태양그룹 앞에는 눈부신 태양만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태양그룹의 대대적인 혁신과 마동석 일당의 구속 수사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여론은 뜨거웠다. 재벌가의 사모님이 직접 인턴으로 잠입해 내부 비리를 척결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에 대중들은 열광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기업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도 명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인턴 한서연이라는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비록 가짜 신분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그 어떤 화려한 경력보다도 값진 훈장으로 남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감싸 안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의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활기찬 봄이 찾아온 곳은 바로 25층 전략기획실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함 소리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곳은 이제 웃음소리와 열정적인 토론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칸막이마다 놓여있던 칙칙한 서류 더미들은 사라졌고 대신 싱그러운 화분들과 직원들의 가족 사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마동석 전 본부장과 그 일당이 구속된 후 태양그룹은 뼈를 깎는 쇄신 작업을 진행했다. 한서연 이사가 주도한 클린 태양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리 직원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수술이었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성과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무엇보다 직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마동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동석 전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화면 속 마동석은 수의를 입은 채 덥수룩한 수염과 떼탄 눈으로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비참한 말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숨겨두었던 차명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때 자신의 왕국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독재자는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보내게 되었다. 직원들은 뉴스를 보며 혀를 찼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는 않았다. 인과응보, 그가 뿌린 대로 거둔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략기획실 상임 고문 한서연이라는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인턴 시절 입었던 낡은 회색 정장 대신 세련된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회사의 주인은 오너 일가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라는 신념 말이다. 똑똑똑고 노크 소리와 함께 김 팀장, 구김 대리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사님, 이번 루미에르 프로젝트 론칭 행사가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장폴 회장님이 이사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사님 생신을 맞아 작은 파티를 준비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김 팀장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과거 마동석 밑에서 기죽어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이죠. 우리 팀원들이 준비했다는데 만사 제쳐두고 가야죠.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꽃가루가 날렸고 직원들이 생신 축하합니다. 칼을 외치며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서연은 촛불을 끄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값진 것인지 그녀는 다시금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양그룹에 와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진 선물이네요. 인턴 시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마음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여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높은 곳에 있는 임원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멘토이자 큰언니 같은 존재였다. 그날 오후 강민준 회장은 서연을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수행비서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민준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차는 굽이진 산길을 달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두 사람이 신혼 시절 자주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다.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와인과 치즈를 테라스에 세팅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와인잔을 건네며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직원들이 나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기 바빴는데 요즘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더군. 회사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쉬는 느낌이야. 당신이 죽어가던 태양그룹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거야.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줬을 뿐이죠. 건강해지려고 노력한 건 직원들 자신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회사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지 그들이 억눌려 있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뿐이에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은 항상 겸손하군.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야. 솔직히 당신이 인턴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 위험하기도 하고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멋진 방법으로 증명해 보였어.
상처받기는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진짜 표정, 진짜 고민, 그리고 회사의 진짜 문제점들. 인턴 한서연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경영 수업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어요. 서연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부터 두 사람의 개인적인 꿈까지. 그들은 단순히 부부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민주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회사도 안정되었는데 당신 다시 미다스 펀드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월가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잖아.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에 남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형편이 어려운 직원, 자녀들을 지원하고 싶고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회장님 감시를 좀 더 해야겠거든요. 또 나태해지거나 딴짓하면 바로 인턴으로 잠입할 거니까 긴장하세요. 민주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거 무서워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걸. 평생 내 곁에서 감시해줘. 당신의 감시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강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그들의 사랑도 잔잔하지만 깊게 흐르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태양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혁신의 아이콘이 된 한서연 부회장이 있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와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롤모델이 되고 있었다. 오늘도 25층 전략기획실은 활기가 넘쳤다. 신입사원 공채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서연은 면접관으로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면접자들을 보자 문득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섰던 그날의 떨림이 생생했다. 서연은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면접관 석중앙에 앉은 그녀는 지원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펙이 화려한 사람보다 열정과 인성을 가진 진짜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원자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면접이 진행되는 도중 한 지원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저는 사실 지방대 출신이고 토익 점수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지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성실했던 김 팀장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원자의 이력서를 덮었다. 스펙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숨은 보석을 원합니다. 그녀의 말에 지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서연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강민준 회장이었다. 면접은 잘 끝났어? 마음에 드는 인재는 좀 있었고, 네, 아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친구를 발견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태양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네,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라서, 그리고 내 파트너라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면서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석양이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그들이 지켜낸 수많은 직원들의 꿈과 희망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인턴으로 시작해 회사를 구하고 사랑을 지켜낸 한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